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새로운 조색카드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본색으로 선정된 색을 소개해 드리면 바로 오페라 로즈입니다. 여러분은 오페라 로즈 색을 아시나요? 저는 사실 수채 물감을 이용해서 작업하기 전까지는 이 색을 알지 못했는데요. 이 색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색감에 대한 비유를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형광펜 중에 아주 쨍한 핑크색이 있잖아요. 오페라 로즈색이 딱 그 색입니다. 이 비유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 오페라 로즈를 만들 때 사용되는 안료가 형광안료라는 것인데요. 눈이 부실 정도로 쨍한 요 색을 미술을 배우시는 분들, 특히 입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이번 조색 시리즈의 기본색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페라 로즈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 특유의 눈부신 쨍한 색감과 내광성인데요. 아마 내광성이 가장 약한 색 중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색이 바로 이 오페라 로즈 색일 겁니다. 이렇게 내광성이 약한 색을 특히나 단독으로 사용하면 색감이 너무 튀어서 다소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색을 왜 미술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되는 색이 되었을까? 이 색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미술을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미술을 가르치는 분들께 같은 질문을 해보았는데 사실 그다지 뚜렷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석연찮은 마음으로 조색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색 카드를 만들면서 어쩌면 이라는 답변에 가까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조색 카드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찾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페라 로즈색에 대해 알아보면서 발견한 큰 특징은 우선 세계의 많은 수채 물감 브랜드 중에 오페라 로즈색을 만드는 회사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과 그 많지 않은 회사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한국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일본 브랜드는 제가 모르는 일본 내수 브랜드도 많을 것 같아서 제외하더라도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물감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용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는 오페라 로즈색을 만들고 있고 특히 20색 이상 세트 구성에는 꼭 포함되는 색 중 하나더라고요. 반면 해외 브랜드의 색상 라인을 살펴보면 오페라 로즈색을 만드는 회사는 시넬리에, 시민케, 윈조앤 뉴턴, 다니엘 스미스, 화이트 나이츠 정도뿐이었고 150개 이상의 색상을 출시하는 올드 홀랜드나 로만 슈말 혹은 브랜드 인지도가 꽤 높은 편인 렘브란트나 앵그람의 색상 라인에서 오페라 로즈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의외였습니다. 거기다 20색 이상의 기본 팔레트 구성안에 오페라 로즈색을 포함시킨 브랜드는 시넬리에 뿐이었고 그나마 블랑슈 트레이스텅이나 진 헤인스, 빌리 샤왈 같은 이름 있는 보테니컬 작가의 이름으로 출시된 팔레트 구성에서 오페라 로즈색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그렇다면 이 오페라 로즈색은 보테니컬 작가들에게 자주 사용되고 추천되는 색이라는 건데요.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꽃잎의 색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오페라 로즈색 같은 형광색 느낌의 핑크색을 쉽게 직관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꽃들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식물에 형광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보테니컬 작업을 할 때 형광색의 사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오페라 로즈색은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혹은 많이 팔리는 색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색이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원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미야자키 하야오 물감 팔레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홀베인의 오페라 로즈가 그려져 있기도 했고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면 오페라 로즈 색감이나 오페라 로즈와 조색된 것 같은 색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오페라 로즈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이런 영상물 제작에 자주 사용되는 색이라서 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은 단연 입시미술을 이유로 찾을 수 있는데요. 보테니컬 아트, 일본의 애니메이션, 한국의 입시미술 이 세 분야의 공통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전시하지 않는 그림이라는 건데요. 보테니컬 아트의 경우 지금은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원래 보테니컬 아트는 그림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기록의 영역이었습니다. 사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 식물 도감 같은 책에 실을 목적의 사파로 자세하게 그렸던 식물의 그림이 지금의 보테니컬 아트의 기원이니까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림은 동영상화하기 전에 필요한 수많은 컷을 위해 그려진 원화이고 입시미술은 그야말로 전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연습용 그림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세 분야의 그림 모두 내광성이 그렇게 중요한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페라 로즈색과 비슷한 다른 색으로는 마젠타라는 색이 있는데요. 이런 마젠타와 비슷한 색을 만드는 안료의 가격대를 보면 거의 대부분 2등급 이상으로 가장 비싼 안료는 아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안료는 아니거든요. 그중 그래도 가장 가격 등급이 낮은 색이 바로 이 오페라 로즈고요. 보테니컬 아트의 경우 색감에 의존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양적으로 작업이 중요한 애니메이션이나 입시미술이라면 물감의 가격 때문에 오페라 로즈색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페라 로즈가 조색에 유용하다고 권장받은 색이라고 해도 전시용이나 특히 판매용 그림을 그릴 때는 사용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색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막으로 오페라 로즈를 이번 조색 시리즈의 기본색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동안은 지정된 기본색을 기준으로 보조색을 바꾸며 조색 카드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보조색을 고정하고 기본색인 오페라 로즈색을 대체할 수 있는 색 혹은 안료를 소개하면서 각각 만들어지는 조색 카드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리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보조색으로 사용될 색은 오늘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파란색을 만드는 알료 PB15:3 테일로 사이아닌 블루 그린 쉐이드이고요. 제가 사용한 물감은 르네상스의 헬리오 실루리온이라는 색입니다. 알료 PB15:3의 경우 이미 이 알료에 대해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요. 알료 PB15:3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댓글란에 남겨둘게요. 제가 기본색으로 사용한 색은 시넬리의 알료 PER81:1로 만든 오페라 로즈입니다. 시넬리의 이외의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오페라 로즈는 알료 PER12에 형광알료가 섞인 복합알료인 경우가 많아서 시넬리의 오페라 로즈색을 선택했어요. 갖고 계신 오페라 로즈색이 미젤로나 신한의 SWC 혹은 홀베인 브랜드인 분들이 알료 정보를 확인하시면 BR1 혹은 BV10 이런 코드가 적혀 있을 텐데요. 이 코드는 베이직 레드 1 혹은 베이직 바이올렛 10이라고 안료가 아니라 염료의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기본색의 안료인 PER81:1은 로다민 6G 피아트라는 이름의 합성 유기 안료입니다. 굉장히 밝은 푸른빛을 띠는 붉은색을 만들고 투명하며 내광성은 안 좋은 편입니다.
이 안료의 이름이기도 한 로다민은 형광색을 낼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물질이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해요. 광독성이나 광알레르기 반응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하니까요.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스프레이형이나 분말 형태로 사용할 경우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료 PR81 이외에 오페라 로즈색을 만들 때 사용되는 염료 BR1이나 BV10의 경우도 각각 로다민 6G, 로다민 B라는 이름으로 로다민이 주 성분인 염료니까요. 모든 오페라 로즈색은 독성이 있는 물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조색 카드는 시넬리의 오페라 로즈, 안료는 PR81:1과 프라이머리 블루색에 가까운 르네상스의 헬리오셀룰리언, 안료는 PB15:3의 조합입니다. 만들어진 색 하나하나가 각각 개별의 물감으로 출시되어도 좋을 만큼 발색도 명확하고 채도도 높은 색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채색과의 조색에서도 재미있는 색들이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흰색과의 조색으로 만들어지는 파스텔 톤의 색들이 경쾌하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확실히 오페라 로즈 색은 단독으로 쓰일 때보다 조색해서 사용되었을 때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라면 투명도인데요. 르네상스의 헬리오셀룰리언은 반투명한 색이고 시넬리의 오페라 로즈는 투명한 색인데 함께 조색된 색의 발색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색 카드에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특징인 건지 다음 조색 카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페라 로즈 그리고 안료 PR81:1 로다민 6G 피아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제 이야기가 유용하셨나요? 제 이야기가 유용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거의 안 됩니다.